제가 정당하게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내렸던 지시도 사실 항명성 발언으로 부정됐고, 그것을 바로잡자는 제 주장도 어쨌든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발언으로 부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자살률이 높거나 출산율이 낮다 등을 지적했는데 당최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 2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스위스 IMD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거 많이 보셨죠? 일본도 제꼈습니다. 자, 1인당 국민 총소득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나아가는 곳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세계 수출 순위, 무역 순위, 세계 국방력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 했다, 이런 게 보이는 걸까? 계속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4년의 경제 성장률이 OECD 평균을 앞섰고, 기업 환경 평가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에 계속 5년째 들어가고 있고, 세계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도 5위, 지식재산 출원 순위에서 이게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서 통계를 낸 거죠. 4위. 인터넷도 엄청나게 빠르게 잘 되고. 그래서 성적이 나쁜 걸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나쁜 걸 찾아보니까 이 정도는 좀 나쁘긴 합니다. 디지털 경쟁력이 이거보다는 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12위.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 저것은 프랑스 인세아드에서 낸 자료인데 27위. 아마 이건 교육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평균 임금 순위도 19위. 이것도 좀 더 올라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사는 총괄 순위에서 23위. 이거 상당히 좀 뒤처져 있는 편입니다. 또 나빴는데 꾸준히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민주주의 순위 37위에서 17위로 쏙 올라갔습니다. 부패 많이 줄었고, 여기가 좀 문제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동소득이 좀 빨리 분배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도 개선되는 게 좀 너무 늦습니다. 자, 또 몇 등 이렇게 순위나 숫자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외환 보유액 역대 최다입니다. 이제는 외환 위기 같은 거 안 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중공업, 바이오, 화학, 이 중에서 무너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잘 되고 있죠. 거기다 이제 K-팝, 영화, 드라마, 게임까지 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 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김 위원장의 정치적 운이 다 한 거겠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후보한테 선대위 개편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내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뭐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반드시 후보한테 얘기를 들을 바에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거는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좀 사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우리 선거대책기구에 좀 어떤 쇄신과 변화를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그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정당하게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내렸던 지시도 사실 항명성 발언으로 부정됐고, 그것을 바로잡자는 제 주장도 어쨌든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발언으로 부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그건 오로지 후보가 결정하는 문제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런 의견 제시할 단계는 넘었고요. 후보가 숙고하면서 어떤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후보가 아마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 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내가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밤사이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해촉 사실을 전해들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른 아침 광화문 사무실로 출근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내가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뭘 그래. 윤 후보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함께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슨 상황이니 쿠데타니 내가 무슨 목적으로 위해서 쿠데타라고 했어. 에?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한때는 별의 순간이 왔다고 치켜세웠지만 이제 안목이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별의 순간이라는 게 그걸 지켜지려면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안목이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초래가 된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는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선대위 쇄신안 발표를 두고도 국민이 피부에 딱 닿는 얘기를 해야 감흥이 나오고 설득이 된다며 막연한 소리라고 혹평했습니다. 특히 측근들이 사퇴한 만큼 이른바 윤핵관 문제가 더 이상 없을 거란 설명에 대해선 지금도 직책도 없는 사람이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표 후보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들이고서는 선대위를 같이 할 수가 없어. 무슨 내가 구태타를 했느니 무슨 밑다 소리 한 거 아니야. 이준석이하고 무슨 짜고서 뭘 했느니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도와준 경우에는 전혀 없어요. 그 자기네들끼리 참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하려고 생각하고 그냥 말고 방관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나 이준석 대표나 우리 둘 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정권 교체에 나서라고 뽑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이준석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입니다. 저도 이준석 대표께서 이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딱 그거거든요. 있을 때는 패싱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러고 좀 길어지니까 안 돌아오면은 사퇴하라 그러고 제발 복귀해달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무슨 시덥지 않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감정 격화시키는 사람들의 의도는 분명히 어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네? 본인들이 뭔데 거기서 본인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 말을 들어먹던지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쓸 수도 있고 한 거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는 네? 제가 무슨 지령받아서 해야 됩니까? 그건 윤석열 후보는 이제 검사가 아니죠. 검찰총장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 정치인이 됐으면 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수용해야 됩니다. 네.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나요? 사람이라면 참을 수 있는 건 참아야 되지만 정치인이라면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야 한다고요. 네. 예전에 1997년 선거 때 DJP 연합을 하면서 DJ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위해서 그 굴욕을 꼭 참고 예. DJ 김대중 전 당시 대통령이 후보가 그 JP를 찾아가서 계속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네. 참모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군요. 예, 그래서 DJP 연합이 성사되었고 예. 윤석열 예. 후보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글쎄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고. 예, 윤석열 예. 후보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만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이처럼 자중 질환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원팀 행보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았습니다. 뭐라고요?